현실에서는 좀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던데요. 정말 뭐 배우자의 친구와 불륜이 나는 경우가 많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형사적으로 또 본인이 벌금형 전과가 생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님들 그동안 또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또 즐겨보게 되었던 빨간풍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빨간풍선 드라마가 종영을 했어요. 종영을 했기 때문에 영상 올리는데,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이 약간 좀 황당한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현실에서는 좀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던데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할 텐데, 혹시나 그 빨간 풍선을 앞으로도 보실 분들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 좀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드라마 빨간 풍선의 주 스토리는 홍수연, 안에서는 이제 한바다역인데요. 홍수연과 서지혜, 조은강 역입니다. 서지혜가 20년 지기 절친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는데 홍수연이 되게 잘 나가는 보석 디자이너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홍수연이 너무 이제 잘 나가고 바빠가지고 서지혜는 이제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만년고시생인데, 계속 이제 서지혜가 홍수연이 뒷바라지, 그리고 뭐 심부름 이런 것들을 다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시댁 일이라든지 친정 일이라든지 모든 걸 이제 서지혜가 도와주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이제 맡아주다가 결국에는 이 홍수연의 남편과 불륜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직원에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뭐 배우자의 친구와 불륜이 나는 경우가 많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실무를 해보면 배우자의 친구와 불륜이 나는 경우보다는 본인의 여사친 또는 본인의 남사친과 바람이 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배우자의 그 친구까지는 내가 이렇게 이 드라마처럼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배우자의 친구까지 내가 친하게 될 경우는 좀 드문 경우잖아요. 이 드라마의 설정이 이렇게 좀 드문 경우를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흔한 케이스는 좀 아니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 홍수연은 서지혜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핀 것을 이제 딱 알게 된 다음에 홍수연과 그 남편 이상우를 공개적인 장소인 카페를 불러요. 그러니까 카페를 불러서 이제 얘기를 이제 조곤조곤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홍수연 씨가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제가 굉장히 몰입해서 보고 막 감정이입도 하고, 이미 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확하게 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드라마 작가분도 변호사의 충분한 그런 조언을 받고 대본을 썼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주위에 이런 경우를 당하였거나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홍수연이 그 대사만 보더라도 법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전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얘기를 조근조근 다 한 다음에 홍수연이 딱 얘기를 하면서 휴대폰을 딱 들면서 너희가 한 얘기 전부 녹음해 놨으니까 다음에 내가 쓸 상황이 생기면 쓸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 무릎까지는 그때는 안 꿇었지만 일단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미안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 일단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녹음을 잘 하신 거죠. 그런데 중간에 보면 이제 홍수연이 서지혜의 따귀도 때리고 이상우의 따귀도 이렇게 때려요. 그러니까 불륜녀 따귀도 때리고 자기 남편 따귀도 이제 때리게 되는데요. 근데 뭐 사실 이게 드라마라서 그렇긴 한데 둘 다 이렇게 와가지고 잘못을 인정하고 비는 경우는 실제로는 좀 드뭅니다. 보통은 좀 뻔뻔하게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20년 지기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좀 미안하게 사죄하는 모습을 극중 설정으로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용서를 비는 장면에서 본처가 홍수연이 이제 따귀를 딱 때리죠. 그 따귀를 때리면 실제로는 불륜녀들이 본처를 폭행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귀를 때린다든지 혹은 바로 앞에 있는 물잔을 얼굴에 착 뿌려버린다든지 이건 참 드라마에서 나오는 행동이지, 뭐 상간남을 멱살을 잡고 뭐 주먹을 한 대 때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폭행죄로 고소가 돼서 형사적으로 또 본인이 벌금형 전과가 생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참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수연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상간자 소송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판결문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판결문에는 그 판결 이유가 설치가 되거든요. 판결 이후에 지금 이 상간자가 내 남편하고 이렇게 바람이 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위자료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판결문 이유로 그런 부분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륜녀 서지혜가 극 중에 보면 교사로 이제 임용이 되잖아요. 본인의 지위가 뭐 어쨌든 공직이 돼버리는 겁니다. 공직으로 이제 굉장히 좀 승급이 돼서 그래서 이런 판결문이 남아 있으면 향후 평생 본인의 공직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홍수연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이거 내 생계 수단이니까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울고불고 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가 실무를 해보면 지킬 게 없는 사람들이 또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킬 게 없는 사람들은 상간자 소송을 해도 별로 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뭐 당연히 법정에는 안 나오고요. 뭐 변호사 선임해서 금액이 지급할 게 있으면은 뭐 지급을 하거나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따 보면 홍수연이 당사자들을 인정하는 장면을 뭐 이제 카페에서 하니까 다른 주위에 있는 아주머니들께서 이거 영상으로 이제 찍었죠. 찍어서 이거를 불륜녀 참교육 영상으로 뿌리겠다. 실제로 이제 퍼뜨려지기도 하고 뭐 본인이 이것을 뿌려서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뭐 명예훼손죄 뭐 벌금 조금 물고라도 너희 이 영상을 퍼뜨리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본처 또는 본 남편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 영상을 뿌렸을 때 내가 벌금형으로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벌금형 전과가 생겨버리니까 어쨌든 내가 다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끝내버린 것은 도저히 분이 가시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영상이나 또는 판결문 을 이제 퍼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벌금까지 내신 뭐 본처나 본 남편분도 종종 계셨고요.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뭐 상간자, 이제 불륜녀나 불륜남 합의를 보시는 경우가 그래도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처, 본 남편 입장에서는 부정행위,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 협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불륜녀, 불륜남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 벌금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을 이제 협의를 해서 원래 지급해야 될 위자료 액수에서 공제하게 되는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고소했던 그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서 취하하면서 부정행위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금액 협상 부분이 결국에는 남게 되는 겁니다. 참 간통죄가 제가 일 시작할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간통죄가 있을 때는 정말 구치소에 갇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지금 판결문을 받아보면 진짜 징역형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간통죄는 사라졌기 때문에 민사적,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만 이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모쪼록 아내분이나 남편분 간수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